그 2011년에 저희가 이제 그 희귀질환 재단을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서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? 그렇지만 이제 올해로 되면 2년이 돼요. 그렇지만 그 모체가 되는 한국희귀질환연맹은 2001년부터예요. 그래서 이미 우리가 재단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목적 사업을 할지 그 목적 사업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연맹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파악한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물론 정부에서도 그동안 많은 그 지원 사업을 했고 다른 또 비영리 기관에서도 많이 도와줬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뭔지를 파악했어요. 그리고 그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어떻게 하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고민하다가 우리가 5개의 사업을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R&D 지원 사업은 우리 재단이 지금부터 존속 한 쭉 끌고 가겠지만 맨 처음에 정말 이렇게 급하고 금방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. 왜냐하면 재단이 적기 때문에 뭐 기금도 많지 않고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 후원도 별로 없어요. 그렇지만 이제 그 유전 상담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유전 상담 서비스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이제 정년 퇴임하고 그렇지만은 다른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들 너무 바쁘시고 유전 상담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료 서비스로 인정도 안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정부에서의 급여도 없고 그래서 유전 상담 서비스부터 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그 지원 사업도 할 거고 연구를 통해서만이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거고 우리 재단의 그 목적의 주된 지원 사업이 될 거고 그런가 하면 또 당장 급한 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그 문제가 되는 거가 환자 하나만 아픈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 환자가 집안에 하나 있기 때문에 아이라면 부모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그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료비 자체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문제 그런 게 복합적으로 돼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거예요. 그리고 매달려서 그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갖다가 돌보다 보니까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뭐 청소라든가 무슨 보통 일을 보고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자원봉사 활동이 참 필요한데요. 그렇지만 이 자원봉사를 무슨 일이 나면 그냥 뭐 이렇게 터지면은 다들 글로 한꺼번에 몰려서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자원봉사자하고 봉사를 받을 희귀질환 환자나 가족을 잘 연구해서 지역적인 배려라든가 필요한 걸 해서 연계해주고 연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자원봉사자들도 그거를 통해서 그 성취감도 있고 행복감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들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또 그들의 애로사항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줄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희귀질환은 효율적인 약이 없어요. 염색체 이상이라면 뭐 대중적인 치료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특수 보육하고 교육이에요. 그걸 초기에 해줌으로써 그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능력을 최대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사실 그 희귀질환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외람되지만 그 대중적으로 크게 한 거는 저희가 제일 먼저 했어요. 1998년 사랑의 한 걸음으로 고쇼 기금
그래서 정부에서 2001년 의료비 지원 사업 전에 그러니까 아주 처음으로 한 경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10여 년 동안 의료비 지원 사업하고 다른 그 비영리 단체에서도 의료비를 많이 돕고 있어요. 근데 유전 상담 서비스는 의료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. 저희는 그런 거를 골라서 근데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. 희귀질환으로 3대에 걸쳐서 아주 완전히 이렇게 그 가족이 가게가 파괴되는 거를 제가 목격했어요. 정말 더 이상 이런 희귀질환 비극은 막을 수 없다. 제가 그걸 외쳐서 이 책을 낸 지도 꽤 오래됐어요.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.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희귀질환 그 환우에서는 대정부의 좋은 뭐 안건도 내고 요구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볼 수 있잖아요. 실제로 정말 유전 상담이 필요하고 그 장애를 초래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대물림되는 그런 질환을 가진 환자 가족은 말이 없습니다. 숨어 있습니다. 우리가 그 숨어 있는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찾아내서 이 희귀질환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전 상담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.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후원을 하시고 그때 약속이 전국의 첫 해에 2개의 유전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하는 거였어요. 처음부터 그게 어렵다는 걸 제가 얘기는 했지만 노력을 했는데도 서울에서는 지금 어느 대학병원에서도 저걸 했지만은 관심이 없어요. 그런데 이 인천의 가천대 길병원에서 이길료 총장님과 이명철 병원장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흔쾌히 정말 이거는 희귀질환 환자 가족을 위한 그런 서비스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전상담 클리닉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. 지금도 제가 서울에 대학병원이 안 돼서 이제는 보건소를 알아보고 있어요. 마침 저희 재단이 서초구에 있어서 서초구 보건소에 얘기했더니 거기도 똑같아요. 이거 참 좋은 사업이고 정말 필요한데 그 장소가 없어서 시립병원을 알아보라 그래서 또 시립병원을 한테 찾아가서 또 거기 시립 아동병원이 있어요. 그 병원장님도 이런 거 참 필요한 사업이고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또 시라는 데는 그 공무원 뭐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그것까지도 신청해 놓고 있는 거예요. 바쁘셔서 아직 한 달이 됐는데 만나 뵈질 못했는데 서울시의 한 군데에 유전 상담 서비스를 그래서 제가 여기 이틀만 오는 거예요. 그거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약속한 대로 1년에 5억에 그걸로 5년간의 후원을 받게 되면 그 끝은 이 두 군데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희귀질환재단의 골은 5년 후에 우리나라에 적어도 전국적으로 10여 개의 센터에서 대부분이 대학병원이겠죠. 그리고 거점병원, 희귀질환 거점병원에서 유전상담 서비스가 가능해져서 그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환자나 가족이 거기 가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그 합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.